아니, 뭐라고? 뭐라고? 수학부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아, 나는 구독자가 192명인가 그래. 많은 거야? 근데 그 중에 191명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 진짜 학생일 거야. 대부분이. 왜냐면 이제 한 명 내 안 해. 아, 왜냐면 가끔 이제 애한테 보여주거든. 왜냐면 이제 자주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라도 보라고. 육설이 있는데 어? 괜찮아요? 뭐라고? 육설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그건 그 잘 넘어가야지. 어? 재울 때 애가 너무 안 잘 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무하다. 야, 내 영상이 졸리진 않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73쪽에 보면 어디 다룰 거냐면 밑에 포커스 좀 한번 볼게요. 포커스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인테그랄, 즉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은 사실은 dx가 있고 인테그랄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2x 플러스 5 dx 무슨 뜻이냐면 앞과 뒤가 막혀있기 때문에 2x 플러스 5라는 게 정확하게 적분당해야 되는 피적분 함수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시그마가 조금 위험해요. 시그마가 왜 위험하냐면 k 콜 1부터 10까지 2k랑 그리고 시그마 k 콜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5가 이게 달라요. 답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시그마는 시작은 있어요. 앞에서 이걸 하라, 해라 라는 건 있는데 뒤에 dx처럼 닫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라는 게 의문점이 들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게 2k까지인지 아니면은 2k 플러스 5까지인지가 문제인 거야. 이게 답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2k까지면 얘만 시그마를 돌려라고 만약에 2k 플러스 5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만 돌리고 마지막에 답을 5를 더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시그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반항을 쓸 때 있잖아. 괄호를 치거나 괄호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습관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55 곱하기 답이 2거든요. 근데 얘는 55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5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시그마가 다 있었어. 괄호가 끝까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아예 답이 달라져요. 얘는 답이 2 곱하기 55에다가 50을 더하는 거니까 지금 어때요? 괄호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답이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시그마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괄호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게 지금 포커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시그마끼리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는 절대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시그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테그랄도 똑같고 극한도 똑같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나누기도겠죠. 가끔 요거를 위아래 시그마로 다 분배하는 친구들 많아요. 시그마 AN분의 시그마 BN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요게 조금 포커스에 잘 다뤄지고 있으니까 이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7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1번 보면 첫 장이 3이다. 그리고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대요. 그랬더니 그게 6 나왔대. 이걸 설마 첫째 항 더하기 몇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네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줬으면 무조건 낮은 번째 항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얘는 두 번째 항 기준으로 몇 D? 2D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A2 지워지니까 결국 얘가 2D니까 공차는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공차가 3이고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일반항부터 먼저 써볼게. 일반항은 제가 말했죠? 공차가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3n 1,3 지나니까 1,3 나오네. 끝났네.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몇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30번째, 20번째. 20번째 항까지 얘를 지금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더라 라는 거지. 선생님은 공식을 쓸 수 있지만 너네들은 아직은 공식을 안 배웠으니까 얘는 등차로 계산하라는 것 같아. 그래서 11 넣으면 33. 12 넣으면 36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 넣으면 60이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 쓰면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나와요? 10개.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결국 5 곱하기 93 요거 계산해 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네. 5, 9, 45 답은 465 답은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더라 라는 거야.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가 요거 공식 알려드릴게요. 시그마 공식. 자, 772번에 내가 한번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772번에 1번. 자, 가봅시다. 자, 나도, 아니야, 됐다. 자, 첫째 항이 29네. 살짝, 나도 한번 지금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바로 가시죠. 아니, 근데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상을 너네들이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야지. 저희가요? 지금 찍어서 어떤 거? 자동사냥.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첫째 항이 29고요. 시그마 K 콜 1부터 다섯 번째까지 조심하세요. 여기 K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누구랑 같냐면 시그마 K 콜 1부터 다섯 번째까지 AK에서 누굴 빼는 거랑 같다? 15를 빼는 거랑 같대. 근데 얘들아 잘 봐. 괄호가 쳐져 있어요. 15까지. 그럼 얘는 앞에 것만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시그마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너무 간소화 시켜놨어. 복잡한 식을. 근데 때로는 시그마,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면 오히려 복잡하게 가봐. 그럼 오히려 이해가 될 때가 많아. 주하나 여기다 1 넣으면 몇 번째 항부터지? 두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마지막 5를 넣으면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오히려 간소화했던 걸 복잡하게 푸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 3, 4, 5 2, 3, 4, 5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는 여섯 번째는 첫 번째 항에서 15를 빼는 것과 같다라고 단순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쁘게 간소화했던 식이 더 어려워서 복잡하게 푸니까 내가 해석할 수 있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AN이 무슨 수열이라 그랬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여섯 번째 항을 바꿀 수 있지. 여섯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더하기 5D니까 첫 번째 항 없어져서 공차는 마이너스 3인 수열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일반항 한번 세워볼까? 일반항. 자, 기울기가 마3이니까 마이너스 3n 1,29 지난데 1 넣었을 때 29 지나야 되니까 32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얘를 다시 한 번 더 시그마 어디부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시 돌려줘 라는 거지. 마이너스 3k 플러스 32까지. 자, 이거 조심하세요. 계산해 볼게. 자, 이거 사실 이거 좀 이따 하자. 왜냐면 나중에 이거 내가 시그마 k 공식 알려줄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마3 곱하기 55 더하기 320이거든요. 그럼 얘가 5, 35 마이너스 165에다 100 더하니까 뭐 나와? 5, 7, 5 155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밑에 답지 보면 똑같이 155라고 나오겠죠. 저는 지금 바로 55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좀 이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시그마 성질 한번 보자. 774번에 1번 한번 가볼게. 774번에 1번. 자, 774번에 1번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또 시그마의 단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험한 점.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 콜 1부터 n번째까지 ak라는 게 예를 들어서 n 값이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쟤는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점점점 n번째 항까지 더하시오야. 다시 말하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지금 n 값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지. 선생님, 저는 저 항들을 그냥 안 더하고 제곱해서 더해보면 안 돼요?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그마 k 콜 1부터 n번째까지 ak를 제곱해서 더하고 싶어요 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an의 제곱까지 한번 더해보고 싶어요 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오해를 하냐면 다 더한 게 m값이면 제곱해서 더하면 m값이 제곱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 m제곱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아예 항들을
그냥 더한 게 m이면 제곱하면 당연히 얘도 제곱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 이거야. 이럴 순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단순히 ak를 제곱했다 그래서 그 값조차도 제곱된다? 그건 안 돼. 예를 들어서 해볼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뭐 나와? 6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 논리대로라면 36이 나와야 하거든. 근데 1 더하기 4 더하기 9는 1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랑 다르지. 그래서 모든 항들을 그냥 더한 것과 모든 항을 제곱해서 더한 거는 같은 제곱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ak를 더한 게 m값이면 얘는 모르나요? 네, 몰라요. 이건 추론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얘는 아예 새롭게 줘야 돼요. n값이라고. 그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번째까지 이렇게 나왔어. an 더하기 2의 제곱을 구하래. 그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 문제에서 얘를 알려줬어요. 5라고요. 그럼 얘 가끔 어떻게 푸는 친구들이 있냐면 n 이퀄 10까지 얘를 전개해요. an의 제곱 플러스 2an 플러스 4. 이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전개하는 것까지는. 근데 잘못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얘가 5네. 5 곱하기 2, 10. 5의 제곱 25. 상수네. 10 곱해서 40. 이렇게 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틀렸다라는 거야.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서 10 말하는 건 잘하셨어요. 이걸 40으로 말한 건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 가끔 4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40까지는 잘했어. 근데 an 갖다가 an을 제곱하는 걸 추론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나도 모른다. 이건 무조건 문제에서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774번에 한번 볼게요. 여긴 당장 없지만 사실 이제 775번에 있으니까 설명해 드린 건데 먼저 774번에 1번 보시면 자, 선생님은 이제 시그마 좀 간략하게 쓸게 얘들아. 시점과 종점이 똑같으면 앞에 보시면 시그마 an 더하기 bn이에요. 그게 몇이래? 11이래. 그리고 밑에는 시그마 bn 더하기 1이 지금 몇이래? 6이래. 그럼 얘들아 우리 사칙 연산 가능해요. 미안, 사칙이라고 하면 안 되지. 더하기 빼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뺄 수도 있어요. 그럼 딱 봐도 안 봐도 비디오지. 얘네들이 빼버리면 bn이 날아가니까 an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잘 봐. 얘네 둘이 더한 건 11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예요. 얘가 혼자 상수로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만약에 전개해서 풀면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1이거든요. 그럼 얘는 몰라. 하지만 얘는 알아. 왜? 1부터 10까지였고 여기가 상수야. 그럼 내가 아까 상수 나오면 어떻게 알았어? 1부터 10까지가 10개니까 1이 10개 나오니까 얘는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an 더하기 10이 6이니까 시그마 an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인데 더해서 10을 넣어야 되니까 시그마 bn은 뭐가 나온다? 15가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an의 값을 구해줘. 그러면 얘 어디? 여기 bn이구나. 여기 bn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bn이 마이너스 4니까 an은 15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걸 꼭 굳이 찢어야 됩니까? 안 찢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빼버릴게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 빼세요. 그럼 조심하세요. 시그마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없어져서 an에서 1을 빼는 게 5가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실수한다 그랬어. 6 이렇게 말하는 데 많아. 안 돼. 여기가 상수면 무조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n 이퀄 1부터 10까지니까 얘는 다시 쓰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an에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1, 2, 5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10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15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거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는 경우 많아. 6 빼기 1은 5니까 6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드디어 중요한 게 나왔네.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포기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 찬찬히 갈게, 찬찬히.
하고 선생님은 아마 45분까지는 일단 수업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책 검사하면서 나머지 마무리 하다가 끝낼게. 자, 777번 한번 봐볼게요. 777 행운의 숫자. 아, 우리 저기 2차 회식해야지. 언제 할까? 똑같이 마지막 날 할까?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내가 알기로 참 금요일이 대수 마지막 날이고 목요일 날이 아마 미적분 원 시험 볼 거야. 미적분 원. 따로 봐요. 미적 원은 내가 말했지만 반배치랑은 상관없고요. 말 그대로 그냥 성취도 평가. 너네들이 이제 잘 하고 있냐 이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대수, 목요일 날 미적 원이에요. 아셨죠? 목요일날 그럼 미적 원 시험만 봐요? 아니 우리 앞에 수업하고 봐야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금요일, 얘들아 집중. 금요일 날이 반편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수를 미리 수요일 날 보는 이유가 수요일 날 반편성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저랑 금요일 날 최종 상담해서 반이 결정돼서 3월 2일부터 등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상담도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너네들을 한 달 반 이상을 계속 겨울방학을 지도했으니까 난 대충 이 새끼가 F겠다, S겠다, M반이겠다라는 게 보이거든. 뭐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S, F, M반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학교 성적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S 됐다고 뭐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채준아? 저는 F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쌤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정해냐면 너네가 반 배치가 된 다음에 정해져요. 왜냐면 반을 이미 나눠놨고 선생님을 넣었는데 그 반이 폐강되면 안 되잖아. 학생 그 반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F가 또 월목에 막 몰려. 그럼 오히려 F가 이제 월목에 두 반이 열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은 선생님은 안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계속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 777번 한번 가볼게. 근데 뭐 먹어요? 아니 우리 근데 이동은 못 하니까 이번엔 햄버거 말고 근데 이게 사실 하나씩 근데 내가 말해줘. 피자, 뭐 치킨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룹화해서 먹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뭐 모르는 친구랑 밥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한 명씩 주는 걸 줄 수밖에 없으니까 뭐 햄버거는 지겹고 뭐 샌드위치를 먹어도 되잖아. 차라리 서브웨이나. 햄버거. 자, 어떻게 할래? 먹을래 말래? 자, 결정하면 돼. 먹으려면 입 닫고 닥치고 그냥 공부해. 알았지? 내가 아니 여기 있잖아. 무슨 스키즈인가? 키즈노? 키즈나? 몰라. 아무튼 거기도 있고 아니 서브웨이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알아서 시킬 테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777 한번 가볼게요. 자, 777번 보시면 자, 내가 아까 말했지. 시그마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복잡하게 가라. 그것도 문제 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너네가 알던 대로 등차등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자, 저는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쵸? 저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는 저거 보자마자 바로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한테 배운 애들은 지겹도록 배웠는데 잘 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야 돼요? 1차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항 자체가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등차 수열이에요. 두 번째, 혹시 일반항에 n 값이 어디에 가 있으면 등비 수열이죠? 지수에 가 있으면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째 항 곱하기 뭐 상관은 없고 R의 n-1승. 이거 솔직히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랑 똑같죠. 근데 아시다시피 등비 수열의 합도 사실은 똑같아요. n 값이 지수에 가 있으면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혹시 n에 관한 2차식은 뭐죠? n에 관한 2차식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거 헛배웠구만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n에 관한 2차식 뭐라고 말해야 돼?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n에 관한 2차식이 아니라 지수에 관한 n에 관한 n에 관한 방정식 나오면 얘는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첫째 양 R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n에 관한 몇 차씩 나왔어요? 2차씩 나왔죠. 근데 앞에 더하기 있죠. 더해라. 그랬더니 n에 관한 2차씩 나왔다. 이거 100% 뭐죠? 이거 저 등차수열의 합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복잡하니까 우리 무슨 짓 할 거예요? 숫자 넣어볼게. 집중해. 1 넣어볼게. 됐죠? 2 넣어볼게. 3 넣으면 선생님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 가요. 맨 마지막에 n 넣어볼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게 뭐냐면 첫 장에서 n 플러스 1번 장을 뺀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첫 장은 대놓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몇이라고? 5. 그럼 얘 5 넘어갈게요. 그리고 음수 곱할게요. 그럼 an 플러스 1번 장이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합은 아니었고 일반항 자체를 2차식으로 준 거예요. 일반. 그럼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거야. 자, 선생님 그럼 여기서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11번째 구해달라. 사실 11번째를 구하기 쉽죠. n에다 뭐 넣으면 돼? 10 넣으면 답이지 뭐 이건.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 구하라고 하지 말고 an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n 자리에 n-1 그치, n 대신에 n-1 넣으면 돼. 여기다 n-1 넣으면 알아서 n은 여기다 n-1 넣으면 돼. 이렇게 n 자리에 다 넣으셔야 돼요. 그 대신 요걸 전개한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나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778번에 2번 한 번만 풀어봐. 778번에 2번. 모르겠으면 전개해라. (778번에) 2번. 뭐? 짱구 같았어 짱구. 방금 뭐 영상 찍어서 쇼츠 올릴 그런 거 같아요. 너 학원 그만두는 거 내가 꼭 찍어서 올릴 거야. 내가 너 그만두는 날 내가 여기서 영상 낀 다음에 정진아 잘 가. 다음에 보지 말자 이러고 보내는 거 내가 올릴 거야. 응. 아, 선생님도 참 게을러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은 만약 그 다른 학생 중에 누가 그거 대신 해준다고 하면 근데 어차피 선생님 영상을 쇼츠로 제작을 막아놨어요. 왜요? 아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서 그게 올릴 때 막아놓을 수 있거든. 이거 그냥 화면 녹화해가지고 아, 그렇지. 그럼 사실 할 말은 없어. 아니지, 그럼 이제 저작권을 표시해놨잖아. 그럼 이제 저작권에 위배가 돼서 이제 난 너네들한테 돈을 뜯어먹으면 되는 거지. 허재가 올리고 한 저작권을 한 10억 정도 땡기려고. 근데 뭐 정진이가 진짜 그걸 해서 그럼 난 제 법적 구속까지 갈 거야. 쌤이 인기남 되면요. 아, 그래도 난 정진이 깜빡 넣고 내가 인기남 될 거야. 아, 선생님이 사실은 쇼핑몰을 했잖아. 선생님 원래 쇼핑몰 했었거든. 선생님 학원 하면서 쇼핑몰 해서 그때 정말 힘들었어. 이게 뭐예요? 아, 그때 당시에 헬린 마켓이었어. 헬린 마켓. 네? 헬린 마켓. 헬리면 헬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유명했냐면 헬린이가 유명했어. 그러니까 헬스 어린이. 그래서 헬린 마켓에 해갖고 그때 당시에 그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한 명이 운동을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얘 따라서 한번 얘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얘 따라서 한번 내가 한번 쇼핑몰을 하면 얘가 운동에 미쳐 있으니까 얘가 사용하는 걸 내가 팔면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반엔 되게 장사 잘 됐어요.
진짜요? 초반에 나랑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얘 거의 1년 반 정도 우리가 운영했어. 그래서 둘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학원 수업 11시에 끝나잖아? 그러면 밥 대충 먹고 동대문 시장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품들, 용품, 운동용품, 그 다음에 뭐 옷, 헬스 용품들 그걸 다 새벽에 또 다 사.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포장을 해. 그럼 이제 주문이 들어와. 그럼 이제 서로 출근하기 전에 포장한 거를 그 택배 거기 편의점 택배로 보내고 출근해. 이걸 계속 1년 반을 했어. 정말 힘들었어. 적자예요. 아니지. 그때 있잖아.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아무거나 팔아도 이득이 돼. 누누이 말하지만 아무거나 팔아도 돼. 쓸데없는 거 팔아도 돼. 야, 이거 누가 살 거? 너네 당근 보면 좀 놀랐지 않아? 이거 누가 사? 누군가 사. 진짜로 누군가 사.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해. 하찮은. 가끔 당근 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500원, 1000원에 올리는 거 있잖아. 막 먹다 남은 김 한 팩, 막 이런 거. 누가 사? 누군가 사. 그게 쇼핑몰의 원리야. 어쩔 수 없어. 누군가 사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 꽤 맨 처음 둘이 1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창업을 한 거거든. 그래서 물품도 어디다가 했냐면 저기다 했어. 그 뭐지? 홍성윤 씨 맞아. 어떻게 알아? 사업자 등록에 뜬 맞아. 성윤이야. 걔도 수학 강사야. 홍성윤. 지금도 있어? 아니 구글에서 하셨네요. 폐업했지. 1년 반 하고. 그때 둘이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폐업할 때 둘이 나눠 가진 게 거의 한 250만 원씩 나눠 가졌어. 250만 원 나눠 갖고 물품 남아서 뉴파이라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뿌렸어. 뿌리고 그때 당시에 에이블짐이라는 혹시 헬스장 알아? 에이블짐? 들어봐. 에이블짐. 거기랑 협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도 납품을 했었어. 선생님 신기한 거 많이 했어 얘들아. 치킨 기계도 팔았어. 치킨 기계는 진짜 많이 팔았어. 근데 그건 나중에 입으로 말해줄게. 진짜 쇼킹한 일이 있었거든. 자, 한번 가볼게. 자, 778번에 2번 한번 가볼게. 자, 2번 보시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집중하자. AK가 돼 있고 그게 몇이래? 16. 자, 시그마 그냥 100번째를 알려줬네. 그게 몇이다? 11분의 1이래.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아까처럼 얘만 나오면 땡큐인데 얘 앞에 뭐가 붙었어? K가 붙었어. 그래도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내가 말했지. 시그마가 어려울 땐 뭐 하자? 복잡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1, 2, 3, 4 넣어볼게. 1 넣었어. 1, A1 빼기 A2. 2 넣었어. 2, A2 마이너스 A3. 3 넣으면 A3 마이너스 A4. 쭉 가서 맨 마지막 99 넣으면 99 곱하기 A 99 마이너스 A 100이야. 그럼 아까는 둘이 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쭉 이게 속어 형태로 일어났거든.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생겨. 얘가 하나씩 남아. 그치? 예를 들면 마이너스 A2인데 2A2가 있으니까 더하면 A1은 일단 있고 A2가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2A3인데 3A3가 있으니까 또 더하면 A3가 남아. 그래서 쭉 더하면 맨 마지막 조심하세요. 얘랑 얘 더하면 A99까지는 나와.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선생님 A100도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렇게 만나서 하나씩 나오거든. 그럼 얘는 혼자 뚱딴지 같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99, A100 이렇게. 그게 지금 몇이다. 그 값을 지금 구해달래. 근데 얘들아 잘 봐. 잘 봐. 얘가 무슨 뜻이야? 얘가 시그마 K 이퀄 1부터 99까지 AK야. 저기 있네. 16이라고. 얘는 그냥 대놓고 16이라고 알려줬고 얘가 11분의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9에서 정답은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말했지? 시그마는 복잡한 걸 간소화해놨는데 우리에겐 더 불편한 문제가 돼. 오히려 그럴 때는 오히려 다시 거꾸로 전개하면 좀 길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 거듭 제곱의 합까지. 이건 해야 돼. 이게 시그마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시그마를 그럼 이렇게 단순히 노가다를 통해서 다 계산할 수밖에 없냐? 아니지. 수학자들이 그래도 또 양심은 있잖아. 그래서 뭘 만들어 놨냐면 너네 많이 더하는 건 내가 공식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유용하게 사용해 라고 했어. 그래서 뭐냐면 자연수의 거듭 제곱. 이거는 이미 공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k까지. 저 k가 어디에서 끝나도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 아까처럼 당연히 k가 10이면 뭐야? 55. 이건 너무 당연한데 70까지 더해봐. 63까지 더해봐. 105까지 더해봐. 이거 언제 다 손으로 더하고 아니면 등차수의 합공식을 언제 쓰니? 그건 아니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k 이퀄 요거 n까지라고 할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k 1, 2, 3, 4 마지막 n까지. 얘는 공식을 벌써 수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놨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얘들아 아까 n값을 10 넣어봐봐. n값에 10 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는 2분의 10 곱하기 11. 그래서 55 이렇게 바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55 곱하기 몇, 55 곱하기 몇 했던 게 나도 사실은 요거를 외웠기 때문에 바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다른 숫자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n값에 만약에 뭐 12를 넣었어. 그러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2까지 k라는 것도 2분의 12 곱하기 13. 그래서 6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답은 78. 이렇게 쉽게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이 또 뭐까지도 만들어줬냐면 이번엔 제곱해서 더해봐. 선생님 이거 아까 위험하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제를 제곱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수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어 놨냐.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은 이게 조금 더러워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외워야 되는 건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돼요. 10.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얘도 외워야 돼. n 이퀄 10 넣었을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 제곱 공식은 6분의 10, 11, 2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잠깐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겠지? 헷갈려. 자, 5, 3, 7. 그래서 55 곱하기 7 나와서 5, 7은 35, 385. 내가 아까 385라고 했던 거 기억할 거야.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정말 많이 쓰여요. 385, 55. 그리고 또 수학자들이 뭐까지 만들어놨냐? 이번엔 세제곱해서 더하자라는 거야. 근데 얘는 공식 애들이 잘 외워. 오히려 쉽거든. 시그마 n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k 세제곱 공식은 뭐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야. 선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저 k 공식이지. 그거를 제곱하면 돼. 그거를. 그래서 아까 n 이퀄 10일 때 아까 내가 혹시 말했던 거 기억나? 몇이었지? 3025. 그게 바로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이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 즉 55의 제곱이 나와서 이게 바로 3025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제일 많이 써요. 요거 별표 치는 거 3개. 아마 지겹도록 나올 거예요. 대부분 학교 시험은 10까지를 제일 많이 줘요. 왜? 계산하기 쉽거든. 학교 선생님들도 채점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무조건 단위가 다 10으로 끝나야 385, 3025, 55만 사용해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요게 사실이고,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왜 수학자들이 못 만들어 놨어요? 4승, 5승, 6승, 7승. 여기부터는 규칙이 다 깨져요. 유일하게 여기까지만 규칙이 통해요. 나머지 밑으로는 다 깨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출제되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5를 구해줘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친구는 저걸 막 숫자를 넣어서 아니면 또는 이걸 찢어서 풀 수 있단 말이야. 찢어서 풀거나 숫자를 넣어서 푸는데 우린 당황하지 말고 빨리빨리 계산하면 2 곱하기 k제곱 10까지 385 더하기 3 곱하기 55 5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더하기 50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해서 정답을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10이 아니면 골치가 아파지겠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공식 사용해서 이용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0이면 55, 385, 3025 꼭 사용해도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봐볼게요. 포커스 봐봐. 포커스.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없고요. 11대만 외우라. 11대 55, 385,
3025. 밑에 보면 20까지도 써놨거든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10일 때만 동그라미 쳐놓고 쭉 가로로 외워놓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78쪽 보면, 아, 이거까지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저는 안 외웠어요. 저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 K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거 굳이 외워야 되나? 근데 외워도 규칙이 있긴 해요. 거기 규칙 보이죠? 몇 쪽이에요? 378쪽이요. 연속된 자연수의 곱의 합. 여기 보시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분모도 하나씩 추가되고, 그리고 위에가 보시면 K 플러스 1까지니까 N 플러스 2까지 곱하고 K 플러스 2까지 더했으니까 N 플러스 3까지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특수꼴. 이거 특수꼴 아니에요. 특수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나오는 거. 아, 그 다음에 요것만 하나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거기 보시면 379쪽에 특수한 꼴에 2번에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의 합이 있거든요. 요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등비수열 때 이미 배웠어요. 혹시 이거 가르쳤나? 선생님이? 그때?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이거 더하는 방법. 이거 더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9로 묶으세요. 이거 솔직하게 말할게. 7, 77, 777, 8, 88, 888 다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일단 그 숫자로 묶으세요. 얘는 9니까 9로 묶을게.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잘 봐봐.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어떤 규칙이 보여 혹시? 곱의 합. 어?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이요? 뭔 제곱의 합이요?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보면 9, 얘는 10의 0승이에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0의 0승을 제외하고 11은 어떻게 쓸 수 있죠? 10의 0승 더하기 10의 1승이에요. 그쵸? 맞죠? 111은 뭐가 돼요? 10의 0승 더하기 10의 1승 더하기 10의 2승이에요. 그쵸? 그게 111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 안에, 요 괄호 안에 괄호를 다시 보면 이게 꼭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 번 쓰고 그걸 한 번 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한 번 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막 9로 돼 있죠. 그거 봐봐 밑에. 보면 얘는 10 빼기 1로 접근했네. 10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10의 3승 빼기 1.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나중에 뭐 한 번 더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45분이네. 약속을 지켜야겠지? 네. 그럼 잠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